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자두밭에 나와가지고 풀 예치 작업을 하는 중에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0월달이 오면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비료를 비가 오기 전에 충분히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료를 주는 이유는 겨울잠 자기 전에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내년 싹을 틔우는데 힘이 되고자 그런 의미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료를 10월 중에 치시고 석회 불어대액을 10월 중에 10월 말에 잎이 떨어지기 전에 쳐 주시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비료가 좀 늦으면은 11월 달에 11월 초까지는 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잎이 있으면은 그래도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올 한해 자두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애청자들께서는 처음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인 건 그렇고, 제가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1년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대체적으로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월 달에 항을 치는 거는 3월 말쯤에 항을 치는 거는 누구나 아시겠고, 4월 초에는 저 같은 경우는 후무사 품종에 관해서만 또 석회 불어대액 그런 방제를 합니다. 또 그리고 4월 한 23일에서 27일 사이일, 그러면 25일쯤에 4월 25일쯤에 약재 방제를 하고, 그때쯤 되면 꽃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병충해가 생기기 직전입니다. 또 자두 알은 성냥개비 알만 할 때 그런 현상인데, 그때 약을 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4월 25일 거기서 보름 간격으로 5월 10일, 5월 25일, 6월 10일 이렇게 나누어 15일 간격으로 방제를 합니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두밭에 어떨 때는 방제가 좀 약해 가지고 더 빨리 병균이 오면은 그때 알아서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두 수확 보통은 25일쯤 되는데, 한 18일경 10일날 6월 10일날 쳤으니까 그것을 15일 간격하지 말, 어떨 때는 6월 한 7일날 8일날 이렇게 하면은 6월 18일경에 자두 수확하기 전에 20일 전까지 20일 6월 18일에서 20일 전후 사이에 방제를 또 합니다. 그것은 자두 수확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방제를 함으로써 약효가 PLS 검사에도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두 수확을 하면서도 후무사 같은 경우는 또 예비 특별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은 로얄까지는 방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무사는 7월 1일 그때부터는 7월 15일, 자 15일 이후에 7월 15일 이후부터는 후무사, 그러니까 노린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때는 웬만하면은 15일이 너무 멉니다. 빠르면은 일주일 간격, 일주일 간격 잡아 주시면은 후무사 방제에 도움이 되고, 7월 초부터 이후에 부지런한 분들은 자두 후무사 방제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후무사와 전쟁이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자두 수확을 하면서 후무사 품종에 관해서 노린재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트랩이라든가 노린재 트랩 이런 것도 많이 한 개당 한 세트당 10,000원이니까는 많이 동서남북적으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7월 중순 이후에는 자주 쳐주시면은 또 도담 같은 경우 고무사 2예요. 그러면은 8월 1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단타 치면은 그것을 감안했을 때 큰 도움이 7월 중순부터 준비를 하셔야 그때 도담 같은 경우도 그 수확을 내는데 문제가 없고, 그때 올해도 도담이 자두 수확 가격이 그렇게 안 좋아도 도담은 또 괜찮은 가격으로 올랐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000원, 35,000원 이렇게 나간 것을 제가 팔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무에 눈물이 줄줄 흘립니다. 요거는 수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농약방에 가면 수지 제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에 맞추어서 농약사의 그 주문대로 방법대로 배워가지고 비율에 맞추면은 저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가 그대로 놔두면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무의 자두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벌레가 파고 들어가지고 나무를 많이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방 종류인데 그런 경우는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멘봉에다가 애니충을 섞어서 멘봉이 한쪽에 묻혀 가지고 넣고 입구 쪽을 휴지라든가 딱 막아주면은 냄새에 째리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바퀴벌레 약을 3,000원, 2,500원 하는 바퀴벌레 약을 그걸 사가지고 쳐주시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껍질을 살짝 벗겨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또 더 부지런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다가 또 약재를 페인트, 수성 페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발라주시면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되는,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또 제 밭에 같은 경우는 태풍이 치면은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자두는 또 치료해주면은 그대로 효과가 달아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부러진 부분을 피스라든가 전동 드라이버 피스로 박아 놓고 붕대라든가 단단하게 묶어 주시고 고정을 해 주시면은 금방 부러지고 며칠 안 된 상태 같으면은 다시 나무에서 눈물이 나와서 복귀가 됩니다. 붙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데도 붙습니다.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상태 같으면 피스를 박아서 고정시켜서 부지런한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은 나무를 키우는데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수확을 끝낸 후에 하우스형으로 자두를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전지를 하고 그러시는데, 다 한 후에는, 수확을 한 후에는 완벽한 전지를 하면 안 되고 한 20% 크게 나오는 도장지 같은 경우 전지를 해주면은 자두의 영양분 배분에 큰 도움이 되고 햇빛이 또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7월 8월 사이에는 상당히 도장지가 마구마구 쏟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창하게 놔두면은 자두의 전문 용어를 제가 잊어먹었는데, 햇빛이 몸 주지에 조금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화작용이구나. 그러니까 동화작용을 위해서는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전지를 좀 20% 정도는 해주시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화작용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열매 수정이 안 되고 수확을 많이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20%, 가을 되어서 겨울 되어서 30%, 100%, 2차, 1차, 2차 전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은 자두농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자두밭에 풀 제초 작업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